기소가 먼저냐, 특검이 먼저냐, 그리고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지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용한다면 바로 출범할 수도 있지만 특검이 준비되는 데만 2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소 시점이 아무래도 먼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안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선전과 외환 유도 등의 수사 대상이 삭제가 됐고요. 수사 대상은 11개에서 6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브리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등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의 대변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 우선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체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구속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세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좀 봐주기 수사를 했나요?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좀 속전속결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어떤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설 특검 플러스 특검마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관계나 진상규명보다는 조기 대선이 있다고 친다면 그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양보를 굉장히 한 것처럼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외환죄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양보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 큰 문제제기가 뭐냐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들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란선 등과 외환죄를 제외했지만 인지되면 그게 다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가동돼야 되는데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 제기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엔 너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아니,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못 믿고 그게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명분이 있고 법에서 그 절차대로 정해진 특검을 통해서 그야말로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상설특검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상설특검은 200표가 이미 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표가 넘었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특검도 필요한 것이고 외환죄가 관련해가지고 말하는데 저희 민주당 내에서 저는 누가 외환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내란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끼리 또 해결해야 될 어떤 책임도 있는 거지만 이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이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이 한 3년 정도를 전쟁에 시달려야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지금 우리는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특검이 막힌다면 더 큰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 선전 성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어찌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하나씩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진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자체의 안도 발의를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인지수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애초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할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도둑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다 잡힌 거예요. 그럼 절도죄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도둑의 이 안주머니에 마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약 수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지라는 건데, 저는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에서 무한정으로 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한 걱정의 일환으로 최초의 일반 특검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였어요. 그런데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면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들을 다 걱정했기 때문에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서 대법원장으로 저희가 추천을 바꿨지 않습니까? 또 야당의 비토권도 없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정성 있게 수사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는 시비를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네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양당 원내대표와 대표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준비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정 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내란 외환 특검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 표 특검 내란이 될 것입니다. 부장부장님과 장 변호사님 목소리를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를? 네, 저는 그 계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이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도 됐고 지금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최근 한 달 이상을 좀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정이 다시 좀 안정으로 돼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현재의 이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여전히 양극단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미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탄핵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과 국방부가 함께 공조본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중요 임무 종사자로 알려져 있는 이 계엄의 이 중요 임무 종사자는 8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이 이미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누가 어떻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수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기소를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사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만 그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은 직무가 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놀란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면 어떻게 국정 안정을 시킬 것인가, 여야 협치를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당대표가 되실 때 말씀하셨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영업자 94만 명이 지금 폐업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국민 3분의 2의 다수를 등에 업은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잘잘못은 수사기관에 맡기셔도 그분들 정말 밤잠 안 새우고 열심히 하십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김용현 장관에 대한 공소장 8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계엄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면 이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수사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공수처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일단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까도 강 대변인이 짚어주셨지만 수사권 관할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깔끔하게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건 특검밖에 사실상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사실상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거 헌법에 반하도록 제3자 추천을 하는 걸 사실상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수용했습니다. 제3자 추천, 수사 기간, 수사 인력 다 줄였습니다. 민주당과 야당들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거는 박스가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부분, 모든 특검은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예. 인지수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별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 단서를 포착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영장 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적법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서 수사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